안녕하세요, 코인9원입니다. 선물을 접해보신 분들은 모두 알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와 있는 보기 싫은 그 문자, 홍삼 문자죠. 어제까지는 분명 괜찮았는데 왜 하필 자는 사이에.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 찝찝함. 오늘은 그 아이를 어떻게 피할지,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청산은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어서 옵니다. 수량을 먼저 정하고 진입했다가 흔들리면 버티고, 더 흔들리면 설마 여기서 더 가겠어?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오죠. 그래서 오늘은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줄이고 청산이 몰린 자리, 즉 히트맵을 미리 표시하고 포모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 자리가 보일 때만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로 자고 일어나면 청산을 최대한 멀리 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청산이 뭐냐 라고 얘기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맡긴 돈, 초기 증거금이 계속 줄어들다가 거래소가 정한 최소 유지 금액이 초기 증거분보다 내려가게 되면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보통은 마크 프라이스라는 기준 가격을 씁니다. 체결가랑 다를 수 있으니 왜 체결가는 일정한데 청산됐지? 라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유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가면 청산, 기준은 마크 프라이스인 경우가 많다. 이제 대략적인 청산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공식 말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4가지입니다. 먼저 포지션 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초기 증거금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증거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버틸 손실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 4가지만 있으면 대략적인 청산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예시로 바로바로 끝내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대략 100K에서 120K 부근을 횡보하고 있죠. 예시로 진입가를 100K로 잡고 수량은 0.05 BTC, 그리고 레버리지를 20배라고 한다면 포지션 총 금액은 1000 곱하기 0.05 해서 5000 USDT가 될 거고요. 초기 증거금은 5000에서 나누기 20해서 250, 그리고 유지 증거금을 0.5%로 가정한다면 5000 곱하기 0.005에서 25 테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손실에 대해서는 250에서 25를 뺀 225가 되고, 수량이 0.05니까 가격 하락폭은 225 나누기 0.05인 4500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략 청산선은 진입가 100K에서 4500을 뺀 95.5K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숏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입가에서 4500을 더한 104.5K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디가 위험 구간인지 감을 잡는 겁니다. 실제 값은 거래소에서 계산기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감을 잡았다고 하면 다음은 히트맵으로 자석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히트맵은 한 줄로 어느 가격대에 청산이 몰려 있는지를 색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하게 뭉쳐 있는 곳을 몰림 구간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시장이 거기로 끌려가기 쉬운 자석 구간입니다. 다만 숫자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와의 거리, 위아래 중 어느 쪽이 더 두껍게 쌓였는지 그 정렬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두세 군데의 몰림 구간에 가운데 값에 수평선을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격이 선에 가까워질 때 그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실행 루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큰 시간봉인 4시간봉이나 1시간 차트에서 히트맵을 켜고 물량이 몰려있는 구간 두세 군데를 먼저 고릅니다. 해당 캔들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 트럼프의 발언으로 가장 청산이 많이 몰린 구간으로 이 캔들의 중간 지점인 107K 정도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의 가운데쯤에 되는 가격에 수평선을 그어두시고요. 그 선 근처로 가격이 접근할 때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찾을 건 실행 신호, 그리고 즉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역방향을 노리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아래쪽 몰림 구간에 닿을 때 잠깐 선 아래로 가격이 찍히지만 바로 선 위로 되돌아오면 그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빠른 이동평균선, 즉 21선 위로 다시 올라타게 되고 느린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 종가가 안정적으로 마감된다면 이건 롱 포지션의 진입 신호 후보가 됩니다.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위쪽 몰림 구간을 3개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밀리지 않고 해당해 보시는 것처럼 빠른 선을 회복한 뒤 느린 선 위에서 종가가 유지가 된다면 이번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 따라가기 신호 후보입니다. 이제 들어갔다면 어디서 나올지도 미리 정해놔야겠죠. 손절은 단순하게 이런 몰림 구간 바깥 정도로 2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칸은 본인이 정한 손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칸은
계정이 1% 손실로 둬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량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 1% 손실이 실제 금액에 맞아 떨어지게 수량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포지션 사이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절은 미리 두 구간으로 나눠서 계획을 해두시고, 첫 번째는 이제 가까운 흔들림 구간, 예를 들어 이런 박스 구간의 상단이나 하단,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몰림 구간의 중심값처럼 논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익절 구간을 정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는 따라붙는 손절, 즉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두시면 가격이 흔들릴 때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지션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래 얘기로 들어와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레버리지를 낮추면 청산선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게 답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낮추게 되면 청산선은 당연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선물을 하시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본 세팅은 초반엔 수량을 작게, 그리고 격리 마진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진입 즉시 손절, 익절이 따라붙는 손절을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기본 값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가다가 청산 문자를 받고 기분이 나쁠 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흔한 실수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히트맵에 큰 점이 막 보인다고 무조건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흐름이 강하면 그런 히트맵을 모두 관통하고 모두 털어내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 시간봉의 방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시간봉에서 되돌아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종가를 고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거래소의 데이터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거래소마다 참여자 구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포가 다를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두세 군데의 히트맵을 같이 보시는 게 비교적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간봉을 섞는 건데, 4시간 히트맵을 보다가 이제 1분봉 반을 와서 기대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큰 시간봉으로 구역을 정한 다음에 작은 시간봉은 이제 비교적 작은 거기 때문에 4시간을 보고 오셨다면 1분봉보다는 이제 15분봉이나 30분봉을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연관성이 있게 느껴지겠죠. 네 번째는 이제 마크 프라이스를 무시하고 체결가만 보고 여기서 왜 청산당하지?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기준 가격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실제로 거래소마다 이제 포지션에 적혀있는 청산 가격들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5줄 요약입니다. 청산은 유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갈 때 오고 기준은 보통 마크 프라이스다. 두 번째, 대략 청산선은 감 잡기용으로 충분하지만 실제 값은 거래소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세 번째, 히트맵은 몰림 구간을 찾는 지도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고 거리, 정렬, 상대, 두께를 보시면 비교적 이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히트맵을 이용해서 루틴을 정해서 큰 시간봉으로 선을 긋고 작은 시간봉 내에서는 이제 실행 신호, 매매 시그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하여 손실과 이익 구간을 항상 정해놓고 1% 이내로 항상 그 구간을 정해놓는 게 좋다. 따라붙는 손절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 설명란에 요약 체크카드와 이제 수량 계산 연습 템플릿을 한번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규칙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9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계획한 규칙만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